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주부 김영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던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해졌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백지장을 맞들 친구가 정작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명심보감의 지혜를 떠올리며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인가라는 질문에 1명 이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친구가 없다는 사람들이 40%를 넘었다고 하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얇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저 또한 이 숫자 속에 포함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가 많아 보였지만 막상 인생의 고비마다 기대려 하면 텅 빈 자리를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가족들까지 함께 어울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러나 어느 날 제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사업이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다 결국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잠깐만 곧 다시 연락할게라는 대답만 들었을 때도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간의 침묵은 예상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몇 주 후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사정을 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돈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과 밥을 함께 나누는 친구는 1000명일지라도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다는 명심보감의 가르침이 떠오르며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저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을 돌아보니 그들의 관심은 제가 아닌 함께 나누는 재미와 편안함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관계에서 진심으로 친구를 대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기보다 겉모습에 의존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친구란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정의는 현실에서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 관계에 기대는 기대치와 그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한 번은 진정한 친구라 믿었던 또 다른 사람이 저를 크게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한 친구에게 하소연했을 때 그 친구는 넌 늘 그런 문제만 만들잖아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친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도 제가 기대한 만큼의 공감을 줄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구를 의심하거나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친구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가 주는 기쁨과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깊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친밀했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대신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그 친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스스로 진정한 친구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 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신뢰를 보이고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으며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연과 명심보감의 교훈들은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선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진정한 친구로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아픈 진실을 이야기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를 찾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경험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연에서도 보았듯 겉으로는 친밀했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을 돌리거나 반대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변덕스러움과 복잡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맺는 우리의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명심보감의 일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구의 우정을 시험하게 한 이야기는 단순히 교훈적인 내용을 넘어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술과 밥을 함께하는 친구는 1000명일지라도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현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질과 깊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친구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내가 먼저 진정성을 보이고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을 충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친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완벽한 친구를 기대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관계의 본질은 단순한 도움의 교환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친구도 때로는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더 큰 가능성을 잃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친구 관계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친구라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무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친구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끝으로 진정한 친구 관계는 삶의 여정에서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관계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먼저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결국 친구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으며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아픔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누군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이 이런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막상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 곁에 서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과 밥을 함께하는 자는 1000명이라도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진정한 친구란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70% 이상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로 분류되며 깊은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전체의 2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평소 친하다고 느끼는 이들 중 상당수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주는 현실은 다소 씁쓸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명심보감에 등장하는 한 일화를 통해 친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30명이 넘는 친구가 있으며 그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듣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를 시험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거적의 돼지를 싸고 그것을 친구 집으로 가져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이 일화는 인간의 관계에서 외면적인 친밀함과 실제 우정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배고플 때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난다. 라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끊기를 반복합니다. 부유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이들이 몰려들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주변이 얼마나 적막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체감합니다. 또한 명심보감은 3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서 생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처럼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기꺼이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친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SNS와 같은 디지털 관계가 강화되면서 표면적인 연결은 증가했지만 감정적이고 실질적인 유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피상성은 위기 상황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이상적인 친구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째, 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 사람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이를 충족하는 친구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계를 성급히 평가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친구에게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본론의 마무리에서는 다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친구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실망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며 때로는 그 상처가 깊게 남아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60%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친구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실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친구 관계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커다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친구 관계에서 실망과 좌절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서 실망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상호 호혜성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서 받는 만큼 주고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균형은 거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친구에게 기대했지만 그 친구가 예상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친구 관계를 단순히 거래적 관계로 인식할 때 발생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친구의 본질적인 성향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의지가 강하지만 감정적으로 둔감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친구는 따뜻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품으며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부재가 인간관계에서 실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느껴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런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 결국 큰 갈등이나 단절로 이어지곤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좌절. 명심보감에서는 말은 마음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하려면 적절한 양의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관계는 쉽게 왜곡되고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약속에 늦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긴급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관계를 정의하면 오해가 깊어지고 결국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친구 관계에서의 좌절은 종종 진정한 친구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친구가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와 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종종 현실과 충돌하며 우리를 고립감과 좌절로 이끕니다. 관계의 기대치를 낮추고 유연하게 대하는 법. 그렇다면 이런 오해와 좌절을 줄이고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군자는 자기에게 엄격하고 친구에게 관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단순히 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는 자세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불만이 생길 때 이를 억누르기만 하면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친구 관계를 단순히 이익과 감정의 교환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렇기에 관계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거리를 두며 스스로의 감정과 기대를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배웁니다. 관계는 단순한 이상적인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목차에서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정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친구에게 의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방법.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어라 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 조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정한 친구를 찾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는 데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노력이 어우러질 때 탄생합니다. 먼저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이나 과장된 약속은 관계를 해치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작은 행동들이 진정한 우정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경청의 자세를 배우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필요하면 공감의 표현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깊은 우정을 유지하는 핵심 태도입니다. 다름을 수용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 우리는 친구와 모든 면에서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친구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그 친구가 어떤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친구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갈등은 종종 작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름은 우리의 우정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친구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삶. 친구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를 배우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서로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정이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친구 관계를 통해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그 친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도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정은 우리를 보다 이타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편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낀 불만이나 갈등은 종종 나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동기를 얻고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결론 우정을 통한 삶의 완성. 진정한 우정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때로는 고독한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 진정한 친구가 되려는 노력과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정은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나 상대방의 다름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친구와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처럼 우정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려 노력할수록 내 주변에도 진정한 친구가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 우정이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를 배우고 성장시키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우정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홍삼과 건강기능 식품들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